안녕하세요. 무사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증여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증여와 세금입니다. 증여를 이 정도 증여를 하시면은 세금은 이렇게 나온다 하고 제가 30억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1억 정도 증여하시면은 증여세는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억을 증여하시면은 8천만원, 그 다음 10억을 증여하시면은 2억 1,500만원, 네, 20억을 증여하시면은 6억 1,500만원, 30억을 증여하시면은 10억 1,500만원 나옵니다. 네, 10억 증여할 때 24%가 나오고, 네, 30억 증여하시면은 실제 실효세율은 34%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비과세인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얼마부터 받을까요? 만원? 5만원? 네, 정답은 신사임당입니다. 5만원짜리부터 받습니다. 4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와도 면제해 줍니다. 신사임당부터 받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라는 게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자한테 막바로 증여하는 경우를 한 단계를 건너뛰었다고 해서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세대 생략 증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5억을 증여하면은 세금은 8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현금 5억을 증여하시면은 8천만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손자한테 똑같이 5억을 증여하시면은 30%가 할증이 돼서 2,400만원이 더해져서 1억 4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증여를 하실 거라면은 한 번에 아들한테 10억을 팍 증여하는 것보다 아들한테 5억, 손자한테 5억 이렇게 증여하시면은 무려 3,100만원이나 유리합니다. 이렇게 3,100만원이 유리하게 되는 이유는 친족공제 5천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증여를 하시면은 아들도 5천만원, 손자도 5천만원 이렇게 증여 공제를 받는 거죠. 그 공제 5천만원 때문에 3,100만원이나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도 있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원인 근로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저가 취득에 따른 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주 조합원인 근로자가 소액 주주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겠습니다. 직계 존비 속간에 통상적인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등 이와 유사한 것들은 처음부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재민 구호금품, 재해 구호금품 이런 구호금품 증여도 처음부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과거의 생활 수준, 일상의 생활 수준이나 지출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수령액도 처음부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 변경 시에 발생하는 증여도 처음부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친족증여 20세 이상 5천만원까지 비과세,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비과세 증여 5천만원인데요. 이 외에도 과거 10년 동안 1,000만원 이하의 소액, 10년간에 1,000만원 정도는 공짜로 주더라도,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은 매기지 않습니다. 1,000만원 소액 증여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5천만원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거래에 따른 3억 증여세 비과세 있습니다.
이거는 상속증여세법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저가 거래를 하면은 다운 계약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운 계약하고 저가 계약은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다운 계약은 예를 들어서 10억에 사실상 거래를 했는데 실제 10억에 거래하고 단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편법적으로 줄이려고 10억 거래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뭐 7억에 했다. 이런 거는 불법이죠.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에 아들이 돈이 없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7억에 계약을 하고 정말로 7억에 계약을 하고 돈도 7억을 받았습니다. 뭐 전세금 4억에 현금 3억 이렇게 해서 7억을 받았어요. 시세는 10억인데 실제로 7억에 계약하고 7억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가거래라고 하고 실거래가 신고도 7억 저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 이 경우는 부당이익 계산이라는 부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억의 양도소득세 시가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은 7억에 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시가대로 10억으로 신고하시면은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라고 해서요 5억까지 세금이 빵인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 창업 종잣돈으로 5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금 한 푼도 없이 현금 5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계좌 이체하셔도 되는 거죠. 세금은 빵입니다. 대신 이제 창업을 정말로 했는지 사후관리를 잘 관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창업을 한다고 하고 5억을 받아가지고 딴 데 쓰면은 바로 증여세로 추징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만 주의하시면은 이 친족 저가 증여 1,000만원, 저가 거래에 의한 증여 3억, 창업자금 증여 5억 이거는 세금 한 푼도 없이 세금 빵으로 자녀분들에게 증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친족공제라고 하죠. 친족공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거주자일 것. 두 번째, 수증자,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수증자 기준이라는 개념은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아들 1호, 아들 2호 있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현금 1억을 아들 1호, 아들 2호에게 각각 5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현금 1억을 가지고 아들 1호에게 5천만원, 아들 2호에게 5천만원 이렇게 증여를 했습니다. 물론 아들 1호, 2호 전부 성인입니다. 이 경우는 수증자 아들 1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죠. 5천만원 비과세, 세금 빵입니다. 두 번째, 아들 2호입니다. 아들 2호도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받았죠. 비과세 공제 5천 받죠. 세금 역시 빵입니다. 이렇게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공제 금액을 판단한다는 거죠. 반대로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아들 1호가 이번에는 반대로 아들 1호가 그 아버지한테 5천만원, 어머니한테 5천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1억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수증자 기준으로 받은 금액은 1억이죠. 1억이고 아버지도 직계존속, 어머니도 직계존속 이렇게 되죠. 이 경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받은 거죠. 누가? 아들 1호인 수증자가. 그러므로 이 아들 1호는 1억을 받았고 공제는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억 받고 5천만원 공제하고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 10% 500만원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증자 기준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공제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로부터 받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끼리는 기본적으로 6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누적 합산해서
6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 6억은 참고로 쌍방향입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6억을 줘도 네, 비과세가 되고요. 부인이 남편한테 6억을 줘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쌍방향으로 6억, 6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남편 공제 6억, 부인 공제 6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억은 교환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각각 6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 세금을 절약하시려면은 각각 6억으로 증여를 하시면은 세금은 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쌍방향 공제임 유의하시고요.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 조모 이렇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때는 직계존속으로 받을 때는 수중자 입장에서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수중자가 미성년자이면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5천만 원, 2천만 원, 네. 내려오는 경우는, 돈이 내려오는 경우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되겠습니다. 수중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대로 직계 비속입니다. 돈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를 하는 경우죠. 이 경우도 역시 네, 5천만 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번에는 수중자가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수중자가 되는 거죠. 돈을 잘 버는 아들이 부모님께 증여를 하는 경우죠. 이 경우도 역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되겠습니다. 다음 혈족인데요. 혈족, 인척인데요. 이 경우는 6천 혈족까지 4천 인척까지 1,000만 원까지 공제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 자매 혈족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며느리, 결혼으로 맺어진 며느리 인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0년 기준입니다. 10년 누적 합산 기준입니다. 120개월 누적 합산했을 때 배우자 6억 쌍방향, 직계 존속 5천만 원, 직계 비속 5천만 원, 6천 혈족, 4천 인척, 1,000만 원까지. 이거는 120개월 동안 누적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은 공제를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10년 동안의 증여재산 합계해서 배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이익입니다. 보통 미성년자분들에게 증여를 하셔서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하시고 부모님께서 증여하신 직계존속 부모님께서 네, 노력을 하십니다. 주식도 사고 팔고 하셔서 노력을 하십니다. 기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여를 해서 자녀분의 재산가치가 상승하면은 이 부분도 증여로 봅니다. 증여로 의제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간접적인 증여는 10년 누적 합산에서는 빼준다는 거죠. 열애시켜 준다는 거죠. 네. 한 번의 증여로 그때 발생했을 때 한 번의 증여세 과세로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이 증여를 일회용 증여로, 네. 일회용품? 일회용 증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죠. 다음 전환사채 시가초과 전환이나 시가초과 양도에 따른 증여 의제인데요. 전환사채는 컨버터블 본드. 네, 처음에 채권으로 발행을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정 요건이 되면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을 전환사채라고 하거든요. 이 전환사채를 네, 시가를 초과해서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시가를 초과해서 양도했을 때 얻는 이익, 이거를 증여 의제로 봐서 증여세를 매기는데 이 또한 10년 누적 합산 증여세 정산에서는 제외시켜 준다는 거죠. 명의신탁 최근에 세법이 개정됐는데요. 신탁 당시, 과거 신탁할 때 신탁 당시의 증여 의제 금액, 네, 이 금액도 10년 합산 증여세 정산에서는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참고로 명의신탁을 할 당시가 증여 시기가 돼서요. 네,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은 납세의무를 면제받기도 합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특수관계법인 간에 아버지 법인, 어머니 법인, 아들 법인, 삼촌 법인, 이 법인들 간의 거래는 뭐죠? 세금 계산서 발행이죠.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게 해주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위한 증여이익도 10년 증여세 정산에서는 제외시켜줍니다. 한 번의 증여, 일회성 증여로 끝내겠다는 거죠.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의제입니다. 이거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 일감 떼어주기입니다. 내 살점을 떼어주는 거죠. 일감 떼어주기로 해서 증여의제로 보는 경우도 10년 누적합산 증여세 정산에서 열애시켜주고 있습니다. 증여에도 다양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규정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기본 5천만원 비과세만 알고 계시는 그러한 증여세 전략보다는 많은 절세 혜택, 세테크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